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인원이 딱 좋네요. 제가 매달 강의를 하지만 매달 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변화를 주잖아요. 그죠? 변화를 안 주면 사람들이 강의 재미없어요. 그 변화를 왜 줄 수 있느냐? 제가 매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제가 한 2, 3주 동안 걸쳐서 항상 어저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넣어서. 자, 오늘은 먼저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지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는 자신의 몸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저런 책을 사서 그 책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한다 그래도 그 책 자체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쓰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비틀어진 것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인체계, 그죠? 우리가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를 인체계라고 크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체는 우리 몸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활동 모드로, 해가 지면 치유 모드로 바뀐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언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소화 흡수는 해독과 배설, 치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해 뜨기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체온이 새벽 3시나 3시 정도 되면 체온과 혈압은 한 20 더 떨어져요. 내가 120이라 그러면 혈압은 많이 떨어질 때는 98까지 떨어져요. 체온도 한 1도씩 정도 떨어져 있다. 왜 떨어져 있겠어요? 새벽에 한 3시부터 3시 사이에. 왜 떨어져 있느냐? 그때는 심장이 쉬어야 되거든요. 심장이 쉬기 위해서 심장이 그냥 아예 쉬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는 동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심장에 가바가 걸려 있으면 심장은 자기가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체온을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뜨면 활동 모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활동 모드로 바뀌면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게 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는 약간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의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유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기 전부터 뭐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오전이 피크예요.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치유 모드라 되면 부교감 신경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은 뇌력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반드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다? 자연치유를 가지고 있다. 그 자연치유가 뭐냐? 우리 몸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적응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보존하는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낫는 거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몸은 수술과 약으로 치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따라야만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8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8가지의 관점에서 우리 몸을 봐야 된다. 뭐예요? 하나는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가 오장육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가 오장육부가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관점에서 보면은 장기지만 더 낮은 관점에서 보면은 세포의 단위에서 보면 우리 몸의 100개의 세포가 서로 협업을 하는 협업 공동체를. 그래서 어디 가도 그래서 거기만 뭔가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잘라야 된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원래 파동, 원래 빛에서부터 온 거예요. 빛에서 파동이 에너지를 거쳐서 우리가 이 파동의 에너지라는 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다. 파동 에너지. 그 다음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하기 때문에 100조개의 세포가 매일 평균적으로 1조개의 세포가 죽고 1조개의 세포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 세포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뻗어요. 제가 아까 말한 해가 뜨면은 활동 모드, 해가 지면 지구 모드로 바뀌는 게 무엇에 있어? 우리 뇌에 있는 생체시계에서 뇌에도 생체시계가 있고 오장육부마다 다 각자의 생체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몸과 마음은 초양자장에 의해서 양자장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몸과 마음이 하나다. 서로 공명을 하는 거예요. 몸하고 마음이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00조개의 세포가 1000조 마리의 세균에 둘러싸여 살아요. 이게 8가지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서 우리 몸을 바라보면은 몸이 다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인체는 하나의 완성된 유기체다. 원래 원자에서부터 분자가 만들어져서 이게 세포가 되고 세포가 다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세포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게 조직이에요. 왜 혼자는 혼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직이 다시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기관끼리 소화계는 소화계, 호흡계는 호흡계, 신경계는 신경계 이렇게 기관계가 모여서 유기체가 돼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냐 이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쪼개잖아요. 자꾸 칼을 세보는다고. 그럼 현대의학이 왜 그렇게 칼을 자꾸 세보냐느냐. 현대의학의 출발점은 17세기에 베르사유가 해부학책을 처음 쓴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뭐예요? 현대의학은 서양의학은 죽은 시체를 가지고부터 그게 출발됩니다. 시체를 가지고 해부를 하니까 다 장기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간을 세분하게 된 출발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동양의학은 원래 지금은 한의학이고 뭐고 아니 좀 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서 엉망인데 동양의학은 원래 하나의 아까 하나 유기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동양의학은 음양오행의 그런 어떤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병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학은 한의학을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혈압, 체온 이런 거 제일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일 필요가 없다고. 그 지금 다 되잖아요. 혈압도 당뇨도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항상 종속되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뭐 떠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거기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잃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체가 그 파동의 에너지체가 왜 처음 138년 전에 우주가 빅뱅하면서 빛에서부터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빛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에서 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파동이 요 중간 단계에서는 이게 초양자장으로 이게 분할을 하고 초양자장이 다시 중첩해서 파동이 중첩돼서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중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에 보이는 입자라는 세포라는 이런 바디와 보이지 않는
마인드라는 무의식으로부터 잠재성으로부터 이렇게 이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모든 종은 생명은 다 옆에 뭐가 둘러싸고 있다고 형태 에너지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감각기관이 똑같은 장기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거 그전에는 몰랐어요. 생물학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양자물리학 때문에 밝혔어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눈은 항상 이 위치에 가잖아요. 줄기세포로부터 눈이 분화하는데 왜 이 위치에 가서 분화하지? 여기에서 분화하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에너지장이 닫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은 세포가 체액이라는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체액의 상태에 따라서 체액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장이 다르다. 파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에너지장이 체액의 향연과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도 다 그 파동이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세포를 싸고 있는 DNA의 단백질 껍질을 그걸 벗겨서 생명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 파동 에너지구나. 우리는 눈에 보기 자꾸 입자만 생각하지만 더 그런 의미에서 파동 에너지죠.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게 강생체 변조라는 게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세포가 가시광선 중에서도 적외선이 이 빨간 마주노초 파남보 할 때 빨간 쪽에 있는 그거와 근데 빨간 쪽 바깥쪽이 그게 적외선입니다. 이걸 받으면은 세포가 활성화되는 반응을 이걸 강생체 변조라고. 그래서 조직세포에 주로 대부분이 80~90%가 건적외선입니다. 왜? 건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서 진피소지까지 들어가거든요. 우리 피부를. 진피소지까지 못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왜? 진피조직이 거기에 혈관과 신경과 림프가 지나고. 그래서 그러면 째면은 조직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더 만들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세포 중에서도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 줄기세포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보수 기능이 뛰어납니다.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그 기능이 살아나면 글루타치온을 더 만들고 그런 생리활성물질을 더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급진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입자예요. 이 파동이죠, 파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입자라는 영양소로 가지고 우리 건강을 했지만 이제는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런 그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접목된 쪽의 건강관리 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흘러가고 있다. 제가 요즘 한 3개월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가 계속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자, 그래서 세포는 아까 말한 이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다리인데 왜 얘가 똑같은 생명이 있으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안에 지금 제가 표시한 것만 하더라도 한 12가지 정도의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죠. 에너지도 만들고 여기에 유전 정보도 담고 있고 단백질도 합성하고 노폐물도 처리하고 세포막에 붙일 때 중개기지 역할을 하는 소기관도 있고 이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미세소관이라는 기관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세포가 하나 생명이죠.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는 아까 말한 개체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대체적으로 인체세포가 평균 60회 분열합니다. 60회 분열하면은 다시 새로운 세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것들은 여기 염색체 끝에 붙어있는 텔로미어라는 이 텔로미어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져. 더 이상 짧아질 게 없을 최소 단위까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고 다시 새로운 세포.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면 장수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걸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이게 산소예요. 또 하나는 뭐 식물에 들어있는 호르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몸을 치유하고 우리 몸을 더욱더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천 소스는 어디 있느냐? 원천 소스는 원래 빛, 우리 햇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햇빛과 사실은 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식물을 먹어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동물성 우리가 뭘 먹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필요한 3대 영양소. 그 다음에 왜냐면 육식동물은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거기서는 영양소를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육식동물이 제일 먼저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초식동물을 잡아오면 뭘 먹겠어요? 장미로서 강하고 그쪽이 썰기하고 있는 그것부터 먼저 먹어요. 왜? 거기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육식동물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거기 들어있는 그것부터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이게 끊임없이 일쪽의 세포가 죽고 일쪽의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도 분자 형태로. 그러면 뭐냐? 근데 들어오는 만들어지는 놈과 나가는 놈이 똑같아. 그래서 이게 수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평형 상태인데 움직인다. 다이내믹하게. 그래서 인간 위치내고는 끊임없이 분자의 흐름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분자로부터 세포가 만들고 다시 세포가 분해돼서 분자다. 끊임없는 분자의 흐름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세포가 떠있는 체력의 바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하나도 좀 약간 바꾼 경우는 체액의 모든 물질이 다 분해되는데 체액에 여기에 뭐냐? 펩타이드가 이게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다양한 종류의 펩타이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통 펩타이드는 생리활성 물질은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형태거나 또는 3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합니다. 그 결합된 형태가 그 펩타이드 생리활성 물질에 따라서 우리 몸이 또 세포가 또 활동을 하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다른 차가 이게 다 여기 밑에 있는 건 다 우리가 버려야 돼. 내 배출을 해야 돼.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에 세포, 이 체액의 생명의 에너지장이 계속 손상돼. 생명의 에너지장이 중금속 같은 그런 파장을, 주파수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마다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세포의 종류에 따라 수십 개에서 수만 개까지 붙습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짜게 먹어도 정제염이 아니고 미네랄 소금은 짜게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다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포 안을 나트륨 농도를 15, 칼륨 농도를 150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 펌프가 돌아가고 있다. 이 펌프가 돌아가지 않거나 또는 천천히 돌아갈 때가 그게 뭐냐? 그게 탈수예요, 탈수. 우리가 탈수라는 것은 세포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얘가 더 뛰게 돌아가거나 또는 잘 돌아가지 않을 때 탈수가 됩니다. 그럼 왜 탈수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고 충분한 미네랄 소금을 먹지 않기 때문에 싱겁게 먹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탈수가 일어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세포막이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수분의 체내 수분량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분이 줄어들어서 뭐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임신 초기에 특히 뭘 많이 합니까? 입덧 하잖아요. 입덧을 보통 또
아침에 더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덧을 왜 하느냐? 태아가 수분과 미네랄이 필요하잖아요. 그 산모가 평소에 자기가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소금을, 미네랄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잘 돌아가야만 나중에 그걸 제대로 먹지 않고 물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미네랄 소금도 적게 먹게 되면 태아로 공급되고 난 다음에 산모가 이걸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게 입덧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마시고 충분히 싱겁게 먹지 않고 충분한 미네랄 소금을 먹으면 입덧이 덜하다고. 그리고 입덧하는 기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료 전문인들이 나트륨 칼륨 펌프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트륨 칼륨 펌프 모르는 의사가 더 많아요. 근데 함부로 싱겁게 싱겁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이, 예? 예를 들면 신장 투석을 할 때 가능한 한 물을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왜? 화장실 소변 문제 때문에. 근데 신장 투석하는 사람이 물을 적게 먹으면요, 평균 10년에서 12년 살고, 예? 물을 충분히 먹으면요, 그 당시에는 좀 힘들지만 20년, 30년 살아요. 그러잖아요. 왜? 물을 적게 먹으면 다른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세포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신장 나쁜 사람은요, 싱겁게 먹으면은 더 나빠져요.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산소와 미네랄입니다. 근데 그 미네랄이 우리가 뭐 일수일 때는 8가지 미네랄 들어있잖아요. 더 많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그 많은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네랄 소금을 먹어야 돼요. 아까 말한 이 생체시계, 이게 노벨 생리학상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럼 뭐냐? 여기 우리가 일출일몰에, 예? 해가 뜨고 빛이 들어오고 안 하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뇌에 이게 마스터 생체시계가 있어요. 일출 그리고 들어오는 해가 뜨고 지는 데 따라서 이게 여기서 다 컨트롤하는. 그리고 어디에요? 장기에 각각의 생체시계가 있어요. 이게 동기화되는 거예요. 동기화돼 가지고 이게 세포에게 PER 단백질에 의해서 생체리듬이 조절. 이거를 PER 단백질에 의해서 생체리듬이 조절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못 밝히면 노벨상 못 받아요. 분자 단위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리적인 작용이라든지 이런 메커니즘이 밝혀져야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발명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벨 생리학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한 30년 이상 세월이 걸려요. 근데 보통 요즘은 3명이 동시에 많이 받죠. 왜? 혼자만 그 분야에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 분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세 사람, 보통 세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이렇게 생체 시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양요장을 통해서 몸과 마음은 하나로 공명한다. 그래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장이, 몸의 상태가 나빠지면 내 주위에 에너지장이 깨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발생하는 에너지가 다르다. 색깔이라는 게 결국은 색깔이라는 게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주파수. 빨간색 파란봉, 그 색깔이 다 주파수. 그래서 자, 세균은 우리 천조마리 이 세균이 우리 몸에서 인체 세포하고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하니까 좀 좋은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세포가, 벽쪽의 세포가 천조마리의 세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은 누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세균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균이 하는 데 따라서 세포가 움직여지고 세포가 하는 데 따라서 내가 움직이죠.
아프고 병들고 늙고 다 여기에 긴밀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인체 이 세균계는 장내 세균이 컨트롤하고 있어. 그래서 장이 너무 중요해. 장내 세균이 이걸 컨트롤하고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있죠. 유익균은 이게 발효균입니다. 체내 효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역할을 하고 근데 이 유해균은 이 음식을 부패하고 독소를 발생시켜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우리 인간 사회도 모든 조직에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그런 거예요. 유해균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조직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전합니다. 근데 유해균이 덕실되면은 다 망가져요. 자, 그래서 인체적으로 이건 제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느 장기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간이 27%를 씁니다. 간이 가장 많은 일을 하잖아요. 전체 100 중에서 간이 하고 있는 일이 27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뇌가 10%. 세 번째는 우리 몸의 근육,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해야 됩니다. 근육이 18%. 심장이 10%예요. 심장은 7%예요. 나머지 기타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가장 간육해? 간, 뇌, 근육, 심장. 이 근육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골격근 움직이는 근육도 있지만은 안에 내장에 있는 그런 근육도 다 그 내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런 걸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근육.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그 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다 있대. 자, 이게 지금 인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조금 들어옵니다. 왜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럼 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몸을 한번 바라봐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렵죠. 왜?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전문 용어도 가끔 섞여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뇌에 대해서 먼저 뇌를 가지고 먼저 한번 이야기합니다. 뇌는 뇌가 우리 몸에 우리는 보통 이 두 뇌만 하고 있거든요. 두 뇌만. 또 우리 몸에 뇌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뇌와 여기에 장내 위치는 어디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장이 이게 상행결장, 흥행결장, 하행결장으로 내려가는데 요 행행결장의 딱 가운데가 이게 중력을 받으면 이거는 이렇게 보셨지만 이게 좀 이렇게 처진다고요. 요 뒤쪽이 제2의 장내가 명치하고 배꼽 사이 뒤쪽 거기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심장내는 심장이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있는데 우심방 그쪽에 가까이 쪽에 심장내가 있고 요 뇌의 형태는 똑같아요. 두뇌 있는 거랑 그 두뇌는 1000억 개가 있는데 장내는 1억 개야. 그 다음에 심장내는 4만 개예요. 역할이 다르다. 그건 뭐냐? 장내는 모든 소화신경계를 다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95%를 뇌가 다 관장하고 있어요. 똑같은 뇌처럼 기억하고 지시하고 어디로 여기서부터 요 안에 있는 소화계 쪽으로 모든 말초 신경까지 같이 네트워크 속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변비가 있다. 그 변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 속에서는 변비는 대장의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대장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대장의 점막 하조직에 보면 그게 신경과 혈관과 이렇게 림프가 지나고 있고 거기에 근육이 2개가 있다고.
그 두 개의 근육 그 사이에 또 신경통이 쫙 있다. 그 신경이 어디서 오는 거냐? 여기서. 장내. 이 신경이 점점 함몰되고 죽으면 원래 신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 신경이 함몰된 이제 죽어있죠. 그런데 액티바이저를 열심히 먹고 PM을 열심히 먹으니까 변비가 처음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이 반복하잖아요. 나선형으로. 그럼 왜냐? 그쪽에 그 점막 하조직에 있는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혈액이 신경이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나니까 대장의 근육을 움직이죠. 움직여주니까 변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잡지 않고서는 변비가 안 잡혀요. 아, 변비가 있으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식이섬유 많이 먹어가지고 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죠. 그래서 두뇌는 아까 봐라. 두뇌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중추신경계를 관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두뇌는 인간만이 이 앞에 이 전두엽이 이렇게 앞이막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논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태계, 자연 생태계에 살아있는 생명 중에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호모사피엔스도. 나머지 생명체는 계획 안 세워요. 응? 꿈도 없어. 사람만 그래. 사람만. 꿈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위험이. 하나는 굶는 거. 예?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자기 위에 상위 법치한테 잡혀먹는 거.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람하고 몇몇 표류를 제외하고는 뭐예요?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비타민 C의 지금 비타민 C 그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데 원래 비타민 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유전자의 발현을 얘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C가 충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이 염소가 야생 염소 얘들이 소금을 먹어야 살잖아요. 소금을. 걔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절벽에 있는 암염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소금이 부족하면 거기를 타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얘들이 그 절벽을 타지 않을 때는 하루에 한 10g의 비타민 C를 만드는데 절벽을 탈 때는 한 15g을 만들어요. 왜 더 만들겠어요? 걔들도 안 떨어지면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장내도 자 우리가 뭐 감동을 받았다. 예? 내가 연주에 가서 감동을 받았다. 또는 내가 막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 생각 잊어버리고 내가 조건 없는 나눔과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이런 봉사를 할 때 그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이 심장 내에서 이 펩티드가 분비가 돼가지고 얘를 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될 때 우리 몸이 가장 이완해요. 그래서 영어로 옥시토신 호르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원리스 호르몬, 하나가 되는 호르몬. 그죠? 그러니까 남녀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해요. 진정한 사랑이 할 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덜 돼요. 또 잘 안 돼.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감동받았을 때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장내에 있는 여기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을 우리 몸에서 만드는 세로토닌이 95%를 여기서 만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울증 어디를 잡아야 돼요? 장을 잡아야 돼요. 의기소침 장을 잡아요. 그러니까 모든 뇌질환은 다 어디에? 장에서부터 출발해요. 장을 잡아요. 이게 인간의 뇌입니다.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뇌 가소성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죠. 뇌 가소성. 그전에는 우리가 뇌는 뇌세포는 한 번 만들어지면은 만들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점점 잘못됐다는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한 번 만들어지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뇌 가소성이라고. 이 가소성이라는 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찍어낼 때 그 원료를 녹여가지고 찍잖아요. 형태에 따라서 막 찍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기시켜서 뇌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구조적인 뇌 가소성. 내가 경험이나 기억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기억을 했느냐에 따라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기억을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억을 하려면 뭐예요? 반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PM수업 잘 하려면 끊임없는 학습을 해서 기억을 해가지고 내 PM 내 뇌에 PM 회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메인 회로, 그죠? 그 메인 회로 옆에 뭐가 있어야 되다면 액티바이즈 회로가 옆에 사이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파워 확대 회로, 제품 회로, 예? 있어가지고 뭐 탁, 파워 확대하면 메인 회로가 돌아가면서 그걸 탁 끄집어 내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인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인출을 못 하죠. 그 내가 즉시 인출해서 쓸 수 없으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봐야 돼. 왜 그렇게 했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텍스트가 있으면 매일 읽으면은 내가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 만약에 내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손상된 부위 옆으로 손상되지 않는 영역적으로 회로를 다시 만들어요. 100%는 아니지만은 80% 90%까지 만든다고. 얘는 손상됐어. 옆에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은 뇌뿐만 아니고 모든 인체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여기 이명 있으신 분 있어요? 이명? 있으세요? 자, 이명은 여기 있는 우리 달팽이 간에 있는 기에 여기 청신경과 뇌에 있는 청각신경이 회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기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그 회로가 떠 있는 체액이 점점 산성화되고 오염되고 그게 내측색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저런 체가 한 100겹에서 150겹을 싸고 있는데 얘가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지지지 하는 거 합선이 일어나는 소리예요. 이 회로 싸움을 그죠? 그래서 이 이명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서 이명회로라는 걸 만들어요. 신기해요. 그럼 왜 만드느냐? 이명이 심할 때는 이명회로가 돌면은 심한 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명회로가 돌 때는 덜한데 이명회로가 잘 안 돌아가면은 더 심해지죠. 언제 안 돌아가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뇌로 기 쪽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명회로도 잘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막 이명 심한 사람은 뭘 빨리 죽고 싶다 그러잖아. 보통은 이명회로가 돌아가면 저녁에 낮에 활동하고 이럴 때는 좀 소리가 줄어들어서 좀 활동할 만한데 이것까지 안 되면 그건 뭐 스트레스와 여기 들어가는 기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조치를 하면은 살만해요. 제가 많은 사람을 펴는데 이명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명은 정말 힘들고요. 제가 이명은 힘들다 그랬지 이명은 뭐 불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많지지. PM 먹이 없어져요. 예? 제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PM을 먹어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명 있는 사람한테 PM 먹으면 없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M을 드시면은 이명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완화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좀 지장이 덜하면은 살만하잖아요. 소리가 계속 심하게 들리면 못 살잖아.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지라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명이나 이석이나 여기 중염이나 이런 거에 다 기지라는 하나예요. 나타나는 부위가 하나는 세방고리반에서 돌이 빠지는 일뿐이고 달팽이관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폐로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명이고 그 안쪽에 있는 기에 있는 그 세포들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생기면 그게 중염이고 그 기질환은 거의 그것밖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붙이면 뭐예요? 다 똑같은데 다 염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염증과 거기 제가 한번 다음에 기회에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기 안에 있는 달팽이관하고 그쪽을 전자면으로 또 들여다보면요, 제가 벽 쪽의 세포가 체계 바닥에 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계 딱 떠 있어요. 실제로. 마찬가지 갑상선도 딱 들어가서 보면 떠 있는 거예요. 체계.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세포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가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뇌척수액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에 따라서 평균 한 150ml,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척추까지 150ml인데 하루에 3번 내지 4번 교체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 뇌실 병변의 코로이드 점막세포에서 뭐 혈액을 필터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뇌척수액이 깨끗해지려면은 내 몸에 있는 혈액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뇌에만 깨끗한 혈액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의 미처럼. 내 혈액이 다 깨끗해져야 내 척수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뇌척수액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뇌림프계에서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이 뇌에 보시면 이게 녹색으로 보이는 게 다 림프예요. 림프. 동그라미 림프절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뇌에서 낮에 활동할 때는 이 림프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뇌는 워낙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때 다 드러냈나. 언제 숙면을 할 때 그때 뇌가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때 림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최근에 이게 한 6개월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네이처지에 낸 논문인데 그 전에 이 뒤쪽으로 머리 뒤쪽으로서 내려오는 거는 이쪽에 림프를 통해서 이게 나간다는 걸 밝혔는데 요 앞쪽하고 옆쪽은 척도엽과 전두엽 요 앞쪽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거예요. 뭐냐? 여기에 코 쪽에 있는 비인두 림프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목 림프절을 따라서 겨드랑이 림프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림프가 이게 전자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체는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정교하게 만들어지는지 놀라워요.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뇌질환은 그게 뭐 알츠하이머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또는 파킨슨 병이든 무게릭이든 그죠? 다발성 경화증이든 이런 종류의 다 뇌질환은 근본적으로 뇌의 뇌척수액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혈액이 깨끗해야 해요. 그 다음에 뇌세포가 계속 에너지를 만들려면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뇌가 활동하고 난 그 노폐물을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질환이 생기잖아요. 숙면이 될 때 뇌가 수축되면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이쪽이 항상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질환이 나이 들면서 오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이 뭔데 도리도리 운동이 얼마나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 딱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거 열심히 안 하잖아요. 왜? 그냥 중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죠? 한 번에 한 150.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와요. 이것도 10년 전에는 뇌림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뇌림프계 찾아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밝혀졌다 알고 있다는 것들이 아직까지 일부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고 지금 소화기까지 하고 1시간 됐습니까 지금? 네. 좀 시달할까요? 네. 다시 보실까요?